주무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치료를 이제 약을 쓸 거냐, 약을 안 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약을 안 쓰고 치료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약을 쓰더라도 좀 제대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좀 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냥 저한테 흔히 오시는 그 환자분들 불면증 사례인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오십니다. 나이는 57세 여성분이신데 3년 전부터 불면증이 있다고 그러셨고요. 되게 완벽하고 예민한 성격인데 3년 전에 집안 재산 문제로 친척들끼리 이렇게 다투게 되면서 소송을 하게 되셨고, 이제 그 일만 생각하면 계속 화가 나고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제를 스틸록스, 할수온 이런 수면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면제를 하루 2-3알 정도 먹으면서 지내왔다고 그러셨고요.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잠을 잤는데 이후에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점차로 용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소송 문제는 잘 해결이 되셨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서 저희한테 오십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주무신지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한 10시 반쯤 약을 먹고 방에서 이제 TV 틀어놓고 누워서 보면서 이제 잠을 청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잠이 쉽게 안 든다고 그러셨고 거의 한 새벽 1시나 뒤에서 겨우 잠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나마 약을 먹으면 좀 낫고 안 먹으면 아예 잠이 안 온다. 근데 자려고 누우면은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마루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또 꾸벅꾸벅 졸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 들어가면 이제 잘 것 같다 싶어서 방에 이렇게 막 들어가서 누우면 또 홀라당 잠이 다 깨버리고, 자다가 눈을 떠보면 별로 안 잔 것 같은데 시계 보면 이렇게 또 몇 시간 흘렀는데 겨우 또 3시고 4시고, 그때부터는 아침 6시까지 계속 뜬 눈으로 밤새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멍하고 낮에라도 좀 자야 되는데 누워도 잠이 안 온다고 그러고, 피곤하고 귀찮다, 자꾸 낮에 눕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다 깨서 한 새벽 3시, 4시쯤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잘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예, 일어나기 싫은데 잘 됐다, 더 잘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참 저는 좋게 사는데, 오시는 분들 보면 3-4시 동안 한숨도 못 자서 계속 막 이렇게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 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불면증이라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런 양상들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떡하나, 내일 뭘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서 오늘 못 자버리면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십니다. 너무너무 애를 쓰시고, 자려고 하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자려고 하면은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합니다. 누워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긴장을 자꾸 하는 거죠. 자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긴장을 하고, 오히려 그 긴장한 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그래서 잠을 더 못 주무십니다. 그리고 자려고 하면 불안해지고, 그런데 이제 안 자려고 그러면 침실 밖을 벗어나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그때 되면 이제 또 잠을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가면 또 홀라당 깨버리고. 그래서 안 자려고 하면은 오히려 잠이 오는데, 내가 억지로 자려고 노력을 하면 더 잠이 오지 않는 상황.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불면증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저희가 수면제를 처방하면 이런 불만들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수면제 먹어야 되나? 왜 수면제 끊는 방법 잘 안 가르쳐주나? 맨날 이렇게 수면제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되게 그래도 저 계속 드실 수 있나요? 좀 끊으셔야죠, 라고 얘기만 하지, 그럼 어떻게 끊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안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되게 수면 목적으로 먹는 약이 너무 많으세요. 처음엔 한 알이었는데 나중 보니까 2알 되고 3알 되고, 어떤 분들은 10알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수면제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면제를 계속 먹으면 나한테 이렇게 몸에 이상이 생겨서 치매나 이런 게 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약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약을 안 먹고도 좀 잘 잤으면 좋겠다, 혹은 약을 먹더라도 하여튼 제대로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호소를 하시면서 오십니다. 수면제를 쓰면은 의존을 합니다. 되게 이렇게 되시죠. 불면증이 있으면은 수면제를 쓰고요. 그러면 이제 약은 적응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첫 술이 제일 맛있지 둘째부터는 별로 맛이 없잖아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효과가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효과가 떨어지니까 약을 또 늘리죠. 근데 늘리다 보니까 그래도 또 적응을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또 늘리거나 계속 늘릴 수가 없으니까 약을 또 바꿔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안해지십니다. 내가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약을 확 끊어버리세요.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그럼 내가 약을 안 먹고 자겠다. 이래서 지금까지 드시는 약을 그냥 확 끊어버리세요. 그럼 이제 그날 저녁에 한 잠도 못 주무십니다.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시던 약을 확 끊어버리면 갑자기 잠을 너무 못 주무시게 되고 이제 그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겁이 나서 수면제를 또 드시죠. 그러다 보면 난 이제 약 없이는 못 자는가 보다 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고 그 수면제에 대해서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저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이제 끊어드립니다. 그 과정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이상한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하나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면위생 지키기라고 해서 저 인터넷 같은 데라든지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잠 잘 자는 10계명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 있는 걸 좀 보셨을 겁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쾌할 정도로만 자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해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뭐 너무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 들지 마라. 그 다음에 밤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하지 마라. 담배, 커피를 피해라. 술은 이제 특히 하지 마라. 그리고 고민을 잠자리까지 가지고 가지 마라. 잠을 자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라. 자다가 시계 보지 마라. 이런 정도 이제 10개를 우리의 수면 10계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되게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 번쯤 다 보시고 오셨어요. 다 보시고 오셨고 이거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세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만 딱 드리고 요거 하시라 그러면 잘 안 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좋은 말들인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좋은 말들일 뿐이죠. 우리가 좋은 말도 구체적이어야 도움이 되지 그냥 좋은 말만 있으면 그걸 깨닫기까지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지침을 말씀드려야 그걸 잘 따르는데 그냥 좋은 말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미도 잘 모르겠고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이러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 수면 10계명만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극제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무조건 졸릴 때만 잠자리에 누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졸리는데 잠자리에 누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잠을 자기 위해서 미리 누우시는 행위를 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졸릴 때 누우시라. 그리고 잠자리는 잠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라.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잠만 주무셔야지 침대에 누워서 TV도 보고 침대에 누워서 부부싸움도 하고 침대에 누워서 애들 고민도 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거는 거실에서 하세요.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부부싸움 하시고 애들 걱정하시고 그러시라는 거죠. 잠자리는 잠만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잠자릴 때가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누우세요. 근데 잠이 안 와요. 그럼 일어나서 나오셔야 됩니다. 누워 계시면 안 돼요. 나와서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TV 보고 뭐 이렇게 책 보고 하시다가 이제 졸린다 싶으면 들어가세요. 그런데 또 잠이 안 온다. 그럼 또 일어나세요. 그래서 또 나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다 졸린다 싶으면 들어가세요. 요걸 반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내가 밤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차피 누워 계셔도 불면증 생겨도 밤새는 거 똑같아요. 네,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밖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 어쨌든 눕지라도 않았죠. 근데 누워서 밤새면 우리 머리가 누운 걸 다 잔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시간은 우리 머리가 잤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워 계시면 안 되고 나와서 앉아 있다가 졸리면 다시 들어간다. 이걸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못 잤다고 늦게 일어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어나는 거는 가정을 하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다 못 잤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때 7시에 일어났는데 9시, 10시까지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자는 시간을 눕지 않는 걸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낮에는 가급적 눕지 말고 졸리면 30분 이내로만 누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못 잤다고 해서 다시 낮에 이렇게 자꾸 주무시지 마시라는 거죠. 정 졸리면 한 30분 정도로만 주무세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요, 수면 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효율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0시간 누워 있었어요. 10시간 누워 있는데 그 중에 5시간만 잤어요. 그럼 효율은 10시간 분의 5시간이니까 50%가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5시간 누워 있었는데 5시간 내리 잤어요. 그럼 효율은 100%겠죠. 그러니까 효율이 증가해야 우리가 잠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실컷 내가 많이 누워 있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누워 있는 시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한 8시, 9시부터 이제 약 드시고 누우세요. 그런 다음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세요. 그럼 몇 시간 누우셨냐면 그것만 해도 10시간 누우신 거예요. 아까 적정 수면 시간이 7시간이라고 A를 들으셨죠? 그럼 7시간만 사실 누워 있어도 되는데 10시간을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10시간 중에 만약에 7시간 다 자도 효율은 70%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누워있는 시간을 10시간이 아니라 9시간을 줄였다 그러면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너무 누워있는 시간이 잠을 자지 않은 채로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라 라고 하는 게 이런 그 수면 제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나중에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식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완요법.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전에 자꾸 긴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긴장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잠을 자는 거에 불안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을 또 못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내가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그 긴장을 푼 방법이 이제 복식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같이 한번 좀 해볼게요. 보통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잘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숨을 5초 동안 천천히 들이셨다가 5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근데 제가 5초 동안 숨 천천히 들이시라고 그러면 되게 이렇게 하세요. 1초 만에 숨 다치고 5초를 참으세요. 그게 아니고 5초 동안 숨을 천천히 들이셨다가 5초 동안 숨을 천천히 내쉬라는 겁니다. 제가 5을 셀 테니까 같이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뒤로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좀 얹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5 셀 동안에 숨을 천천히 들이시고 또 5 셀 동안에 숨을 천천히 내쉬시고 그걸 한 2번 정도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5. 내쉬시고 하나, 둘, 셋, 넷, 5. 들이쉬시고 하나, 둘, 셋, 넷, 5. 내쉬시고 하나, 둘, 셋, 넷, 5. 네. 그러니까 자기 전에 자꾸 긴장을 하면 잠을 못 주무시니까 누워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막 드는데 이 복식호흡을 집중하면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이완이 되죠. 두 번째는 잡생각을 막아줘요. 누워서 자꾸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수를 이렇게 우리 왜 양 센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5 이렇게 세려다 보면은 그 긴장이 좀 풀리는 거죠. 딴 생각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잠을 좀 잘 잘 수 있는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실 때는 이걸 조금 반복하시면서 좀 그렇게 잠을 청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들을 갖고 계세요. 낮에 내가 잘 지내기 위해서 무조건 8시간은 꼭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이상한 교수님이 한 7시간 반은 자야 된다. 맞습니다. 맞는데 잘 자는 사람은 9시간을 자든 10시간 자든 잘 자요. 못 자는 사람의 문제죠. 못 자는데 내가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인데 7시간을 억지로 자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부담감이 생겨서 오히려 못 주무세요. 그러니까 잠을 억지로 꼭 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잠을 충분히 못 잤으면 다음 날에는 낮에 쉬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낮에 쉬면 밤에 또 못 자요. 그러니까 밤에 못 잤을 때는 낮에 가급적이면 안 쉬어서 그 힘으로 밤에 또 주무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밤에 못 자고 낮에 쉬면 결국 밤에 또 못 자니까 또 그 다음날 또 낮에 쉬고 낮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성불면증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수면제가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 잠을 못 자면 한 주 내내 자꾸 스케줄에 문제가 꼬인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잠은 저는 이제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라 이러면 갑니다. 가라 이래서 오죠.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억지로 노력하다 보면 잠은 더 안 와요. 에이 난 모르겠다. 오늘 그냥 밤새 놀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놓으시면 오래 잠이 쏟아져요. 근데 그걸 자야지 애쓰면 잠은 더 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을 너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총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정리를 해서 딱 말씀드리면 첫 번째, 누워있는 것 자체가 잠을 자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잠도 안 자고 누워만 있었다. 자, 우리 점심 때 만약에 내가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럼 밥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밥 먹은 거죠. 내가 만약에 빵이랑 우유로 만약에 끼니를 때웠다. 그럼 밥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밥
밥 먹은 거죠. 그럼 누워있는 거는 자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워있으면 쉬는 겁니까? 활동하는 겁니까? 쉬는 거죠. 자는 거는요. 쉬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쉬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있는 것도 자는 거 쉬는 거고 자는 것도 쉬는 거예요. 나는 쉬었다는 얘기죠. 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토막잠을 자요. 근데 나는 그게 이제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보니까 못 잤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누워있는 시간이 잠을 자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7시간 잔다 그러면 그럼 7시간만 누우시라는 거죠. 그 이외의 시간에 만약에 누워있으면 우리 머리가 잔다고 착각을 해요. 만약에 그 어르신들이 만약에 누워서 내가 있는데 자는지 안 자는지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옆에 가서 깨워봐야지 알잖아요. 그냥 누워 계시는데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워있으면 자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뇌를 속이지 마시라는 거죠. 뇌한테 내가 잔다고 자꾸 속이지 마세요. 안 잔다라고 알려주세요. 내가 안 잔다는 걸 알려줘야 일을 하죠. 근데 내가 자는 줄 알게 만들면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워있는 시간은 자는 시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눕지 마시고 딱 7시간 정도만 눕는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직호흡 배우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복직호흡을 계속 좀 하시고요. 자려고 너무너무 애쓰지 마세요. 안 자려고 애쓰시고 오히려 그냥 잠이 안 오면 그냥 놓으세요. TV 보고 책 보고 할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졸리면 그때 잔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죠. 시계 보지 마세요. 보통 이제 아마 시계를 요즘 이제 뭐 핸드폰도 좋아지고 이래서 좀 다르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이렇게 벽시계 같은 거 해놓으면 째깍째깍째깍 소리 같은 게 다 들렸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밤에 이제 시계 보려고 그러면 어두우니까 이제 불을 켜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누르면은 벽에다 이렇게 쫙 시간이 나오도록 그런 시계를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시계 탁 누르면 시계에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 근데 시계를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제대로 못 잤으니까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시계를 아예 버리세요. 방에는 시계를 두지 마시고 그냥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핸드폰도 던져 놓으셔야 돼요. 핸드폰 옆에다 놔두지 마세요.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씩 벌써 또 계속 쳐다보신다고요. 그거 자체가 또 불면증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시계 보지 마시고 가급적으로 핸드폰을 알람 맞춰 놓으시고 던져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움되는 수까지 몇 가지들이 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몇 가지만 좀 소개시켜드리면 족욕 같은 거 도움 많이 되긴 합니다. 족욕.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약간 더운 물에 샤워를 하고 밖에 나오면 이렇게 기온이 차가 있으니까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려고 그러면 체온이 떨어져야 돼요.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게 열대야죠. 여름에 보면은 늦게까지 온도가 높아서 더워서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늘해야 잠을 잘 자는데 너무 더워도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너무 덥게 하지 마시고 좀 서늘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내가 불 끄면 못 잔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약간 불안증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개는 불을 꺼야 잘 주무십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은 빛이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어야 우리 몸에 잘 생성이 돼서 잠을 자게 해주는데 빛이 생기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불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떤 기법들이나 방법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오늘 나눠드린 책자에 그게 다 써 있을 겁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일단 수면 스케줄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 하루에 적정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잠을 더 적게 주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르신들은 잠을 더 주무시려고 그러시죠. 그럼 내가 신체적으로 잠을 더 적게 잘 나이인데 더 많이 주무시려다 보니까 괴리가 생겨요. 그러면서 불면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보통 한 7시간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시면 조금 좀 줄이시라, 한 6시간 반 정도 줄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7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스케줄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수면이 우리가 7시간 잔다고 치면 12시에 누워서 7시에 일어나면 7시간이에요. 그죠? 7시간으로 치면. 그럼 11시에 누웠으면 6시에 일어나면 7시간이에요. 근데 9시에 누우셨어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 4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시죠.
예. 깨가지고 이제 할 일 없었으니까 뭐 새벽 물론 이제 신앙심 때문에 가시지만 이제 잠을 깨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갔다 오신 다음에 또 누워서 주무신다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일어난 시간은 갔다 와서 누워서 일어난 시간이 최종 기상 시간이 돼요. 만약에 갔다 오셔가지고 또 누워서 한 9시에 일어났다. 그럼 최종 기상 시간은 9시가 돼버려요. 그럼 9시에 만약에 내가 일어났다. 그러면 잠을 자는 시간은 2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 수면은 12시에서 7시 혹은 11시에서 6시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분들 중에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 나이가 들면 새벽잠 없다고 그러는데 새벽잠이 없는 게 아니라 일찍 주무셔서 일찍 깨시는 거예요. 대개 9시, 8시 그때부터 누워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다 새벽 1, 2시, 3시 깨시고 그다음부터는 못 주무시고 계속 누워 계시죠. 그러니까 일찍 주무셔서 일찍 깨신 거지 새벽잠, 뭐 그게 이제 새벽잠이 없다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늦게 주무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일찍 활동을 시작하시든지.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할 거냐를 결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4시에 일어날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7시까지 자고 싶으냐. 아침 기상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 기상 시간은 눈을 뜨는 시간이 아니에요. 몸을 일으키는 시간이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한 5시부터 눈 떠가지고 7시까지 누워있었다. 그럼 기상시간은 7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일어나고 싶은 시간을 정하시고 거기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7시간 전에 눕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7시에 일어나고 싶다. 그럼 12시에 누우시라는 거죠. 6시에 일어나고 싶다. 그럼 11시에 누우시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뭐 하느냐? 노세요. TV 보고 책 보고 재밌게 노세요. 그러다가 이제 잘 때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잘 때 되면 그때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일찍 들어가서 뒤척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찍 들어가서 뒤척이는 만큼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우리 머리는 나는 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내가 일어난 시간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7시간 전에 눕는 걸로 그렇게 맞추시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면 활동 기록계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건데, 여기가 12시고요. 여기가 6시입니다. 한 뭐 7시, 8시부터 누워가지고 자다 깨다 하다가 이제 한 5시쯤 깨가지고 5시, 6시쯤 깨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죠. 빨간색이 이제 잤다고 표시하는 건데 자다 깨다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다라고 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어나는 시간을 우리가 정합시다. 7시간. 그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나는 걸로 치고 12시에 자는 걸로 합시다. 혹은 6시에 일어나는 걸로 치고 11시에 자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이제 하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랬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효율이 78%, 54%, 6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누웠다가 깨어있는 시간이 106분, 232분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12시에 주무시고 7시에 일어나시라. 그러니까 무조건 12시까지 주무시지 말고 계속 계시다가 12시부터 주무시라. 그 다음에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시라. 라고 딱 정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나으시죠? 불규칙적으로 자다 깨다 했던 것들이 훨씬 나으시잖아요. 딱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잠은 습관이거든요. 습관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봤더니 효율이 96%까지 올라갔어요.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자다가 깬 시간이 16분, 28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수면 스케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가 내가 자고 깨는 시간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정하실 때 내가 그냥 자고 싶은 시간을 하시면 안 돼요. 일어나고 싶은 시간을 설정하고 그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7시간 전에 눕는다라고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수면제를 우리가 씁니다. 그러면은 수면제를 쓸 때 이게 그 수면제를 만약에 그런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조사한 건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하루에 뭐 한두 알 정도 쓰시는데 위에 요 분들 계시죠. 요 세 분은 하루에 한 10몇 알을 드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게 그 세 분이 계신데 이 표본 집단이 그 우리나라 전체 3% 표본 집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100%로 따지면 100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해에 100명 정도는 하루에 수면제를 10알에서 20알 정도 가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면제를 제대로 안 쓰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면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쓰느냐. 환자분들이 수면제 사용과 관련해서 착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나는 수면제 없으면 못 잔다. 나는 수면제 줄이면 못 살 것 같다. 그 다음에 수면제 먹고 난 뒤에 잘 때까지 한참 걸린다. 수면제 끊을 수 없다. 특히 수면제를 먹고 한참 걸린다고 하시는 분은
수면제 먹고 한참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수면제를 먹고 한참 걸리면 그게 수면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수면제를 잘라고 먹었는데 그거 먹고 한참 걸린다고 그러면 그게 수면제입니까? 수면제를 먹고 한참 걸리는 게 아니라 수면제를 너무 일찍 드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시에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12시에 주무셔야 되니까 수면제는 그러면 12시에 드셔야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수면제를 9시, 8시에 드신다고요. 그럼 3, 4시간 일찍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면제를 먹으면 3, 4시간이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수면제를 일찍 드신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수면제를 일찍 드시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없어지니까 수면제를 또 늘리게 되죠. 그럼 수면제를 늘려놓으면 겨우 또 주무시는데 좀 시간 지나면 또 효과 없으니까 수면제를 또 늘려요. 그럼 수면제를 이따만큼 먹으면서 잠은 못 잔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수면제는 한참 전에 먹고 계세요. 드셔야 될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드시는 거죠. 자야 될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을 계산하셔서 거기에 7시간 전에 주무시는데 수면제도 그 근처에 드셔야 되는데 그거보다 한참 전에 드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면제를 언제 드세요라고 물어보면 보통 30분 전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사들도 뭐 수면제를 한 30분 전에 뭐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한 30분 전에 수면제 먹는다고. 제가 물어봐요. 수면제 몇 시에 드세요? 그러면 자기 30분 전에 드세요. 아니요. 몇 시에 드시냐고. 그러면 8시나 9시쯤 드신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를 드셔야 되는 시간에 드시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시간에 그냥 드시고 계시는 거죠. 수면제도 약이에요. 약이면 처방에 따라 드셔야 되는 거고 정확한 시간에 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수면제를 먹고 효과가 있다 하는 분하고 효과가 없다는 분을 조사를 해봤어요. 수면제를 들었더니 아우 좋더라 잘 잤다 이런 사람들하고 수면제 먹었는데도 못 잤다 이런 사람들 봤더니 수면제 먹고 효과가 있었다는 사람들은 대개 한 11시 반쯤 드세요 약을. 근데 수면제 먹어도 효과 없었다 이런 분들은 대개 한 9시 반쯤 약을 드세요. 수면제를 2시간이나 일찍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우리가 자기 30분 전에 먹으라고 그러니까 수면제 먹고 잠자리에 눕는 시간은 거의 30분 이내로 돼요. 어차피 내가 30분 전에 먹었으니까. 근데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면 수면제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늦게 먹고 금방 잠이 들었는데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약을 먹고 누웠는데도 한참 걸려가지고 잠들어요. 근데 실제로 잠드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어나 저러나 내가 잠이 드는 시간은 결국은 11시 반, 12시고 일어나는 시간은 결국 6시, 7시인데 수면제를 내가 일찍 자려고 약을 일찍 먹어서 효과가 떨어진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를 일찍 드시면 일찍 드실수록 효과가 떨어져요. 수면제는 늦게 드실수록 좋아요. 최대한 늦게 드세요.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늦게 드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무조건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 앞을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밀면 압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안 밀리죠. 근데 주사기 앞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잖아요. 잠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는 시간을 딱 설정을 해놓고 밀면 압축이 돼서 효율이 높아지는데 이걸 갖다가 열어놓고 그냥 밀어버리면 그냥 쑥 밀리는 거예요. 그럼 낮밤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는 시간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일어나는 시간을 무조건 설정을 해두시고 거기에 7시간 전에 주무신다고 생각을 하고 약도 고무렵에 드시거나 거기서 한 30분 전에 드신다 이런 마음으로 약을 드셔야 돼요. 9시, 8시에 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9시, 8시에 드시면 4시에 일어날 생각을 하고 일어나시는 분들은 9시, 8시에 드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완전히 몸을 일으켜서 활동하는 걸 7시로 잡았다면 11시 반이나 12시에 드셔야 돼요. 자석이랑 똑같습니다. 철이 있는데 자석을 여기다 두는 거하고 여기 두는 거하고 어떤 게 효과가 더 세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게 더 효과가 좋겠죠. 자석을 여기다 두려면 어떻게 돼요? 자석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면제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를 최대한 늦게 드시면 효과가 세지는데 자꾸 일찍 먹게 되면 수면제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수면제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면제를 최대한 늦게 드시라는 거죠. 아마 지금 수면제 드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면제 먹었는데도 왜 못 자나? 뭐 수면제 처방해서 먹었는데 처음에는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점점 효과가 없다. 왜 못 자나? 대부분 아마 그런 분들 잘은 모르겠지만 한 9시, 10시에 드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면제 먹고 그래도 좀 잘 잔다 이런 분들은 되게 한 11시, 12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수면제 드시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이제 수면제 쓰시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많으세요. 수면제는 얼마 동안 사용해야 되나? 의존성이 있나? 장기 복용하면 해가 되지 않나? 끊을 수 없나? 뭐 수면제 먹더라도 잘 자는 게 낫나? 얼마 동안 사용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수면제가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스틸록스라는 졸피뎀이라는 약이 있고 할시온이라는 약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할시온은 3주만 처방하도록 돼 있고
스틸록스는 4주 동안 처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병원 가시면 수면제 많이 못 받으실 겁니다. 대개 한 3주, 한 달 이렇게밖에 못 받으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되게 내가 이거 수면제를 계속 먹어왔고 지금까지 계속 먹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짧게 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정말 그럼 제대로 드셨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제대로 드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또 그렇지만 또 제대로 안 드셨던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고, 그걸 좀 제대로 드시면서 줄여 나가시자는 얘기입니다. 의존성이 있느냐? 아마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가시면 어떤 분들은 이 약은 뭐 수면제 의존성이 없어요, 뭐 이 약은 의존성이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암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의존성이 없는 약을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심리적 의존은 못 막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의존이 없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약에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절대 못 막습니다. 내가 이 약을 안 먹으면 못 잔다라고 생각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 의존도 중요하지만 내가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끊을 수 없는가? 끊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하면 해가 되지 않는가? 조금 해가 될 수 있지만 안전하지만 어쨌든 줄여나가는 게 좋죠. 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 계속 하시면 끊을 수 있고, 드시는 시간 조정하면 줄여나가실 수 있어요. 먹고라도 잘 자는 게 중요하냐? 먹고라도 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약간 포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수면제라도 먹고 잘 자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드시자는 거죠. 시간 설정해서 제대로 드시고 줄여 드시고 최소한만 드시고 제대로 드시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원하실 때 저희가 보면은 보통 이제 입원 생활을 하실 때 또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불면증 해소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동영상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어떻게 보면 축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잠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보약, 잠. 지금 당신의 잠은 어떻습니까? 낯선 환경, 단체 생활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고요? 30분 안에 잠들지 못하거나 자다가도 몇 번씩 깨거나 지나치게 일찍 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입원 환자를 위한 수면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병원은 낯설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질병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면서 환자 중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불면증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피로와 두통이 생기는 것은 물론 면역력이 낮아져 또 다른 병에 걸릴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숙면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입원 생활 중 건강한 잠을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밤 10시 모든 병실의 불이 꺼집니다.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 A씨도 침대에 누워보는데요. 일찍 누우면 일찍 잠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매일 밤 소득 시간에 맞춰 잠자리에 들고 있는 환자 A씨의 습관, 맞는 걸까요? 잠에 오지 않을 경우에 억지로 누워서 잠을 청하시는 것은 불면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잠시 침상을 벗어나셔서 주변 다른 환자분들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서를 하신다든지 TV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잠시 산책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다가 다시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누워서 계속 잠을 청하시게 되면 머릿속에서 안 좋은 생각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면증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든 환자 A씨.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로 했는데요. 잘못된 습관입니다. 밤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힘들더라도 가급적 침대에서 벗어나 다른 활동을 하며 잠을 깨는 게 좋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자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포츠 채널을 즐겨보는 환자 A씨. 지루한 입원 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대개 누워 시간을 보냅니다. 이 습관은 어떨까요? 누워있는 것은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오래 누워있을수록 밤잠에는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가급적 누워있지 마시고 앉아서 생활하거나 가벼운 산책 등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피곤한 경우에는 잠깐 잘 수 있지만 이때에도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으로 일주일째 통 잠을 못 잔 환자 A씨. 결국 수면제 처방을 요구해 복용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잠자리에 들기 이른 시간이지만 오늘은 수면제의 힘을 빌어 기필코 잠을 자볼 작정입니다. 과연 도움이 될까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병실에서는 한 9시 정도에 수면제가 처방이 되어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드시지 마시고 한 2시간 정도, 한 10시 반이나 11시 정도의 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나 남용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수면제를 드시면서 낙상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골절을 입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무시다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올바른 수면 습관을 먼저 가지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복식호흡도 올바른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육의 긴장과 스트레스 증상을 감소시켜주는 호흡인데요. 불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까지 하루 4번,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진행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를 위한 수면 노하우. 한 번 봐선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입원 환자라면 누구나 입원 생활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물론 수면 노하우까지 모두 적혀 있는데요. 침대 아래쪽에 늘 부착돼 있으니 기억이 잘 안 날 땐 컨닝하셔도 좋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가장 큰 휴식. 삶의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충전장치. 좋은 점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입원을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잠을 또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원하시게 되면 그 입원 생활 안내문에 이런 내용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무실 때 이렇게 특히 병실 생활하실 때 너무 누워 있지 마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안내문을 해서 지금 다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동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계속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저희 병원의 그 병원 자체 방송에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또 TV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또 스마트폰 이런 게 많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잠을 주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일어나는 시간을 설정하시는 거. 무조건 일어나시는 시간을 제일 먼저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으로부터 7시간 전에 눕는다고 생각하고 약도 그 정도로 그 시간에 드시는 걸로.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수면제를 드실 때 자기 30분 전에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아침 기상시간 전 7시간 전에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면제 받아가실 때 이 약 뭐 그냥 되게 이제 그냥 받아가시지 언제 먹을까 이런 얘기도 잘 안 물어보세요. 보통 그냥 주무시기 전에 드실 거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처방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그냥 아무 때나 드시지 마시고 아침 기상시간 전 7시간 전에 드시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면 스케줄 정하는 거하고 같이 되니까 효과가 좀 높아집니다. 근데 자기 30분 전에 드시라 이러면 마음대로 막 드시기 때문에 그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 스케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누워있는 거는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머리는 내가 누워있으면 자는 걸로 쳐요. 그래서 누워있지 마시고 7시간 딱 정해서 7시간만 눕는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즐겁게 사시고 활동하시고 그러면서 자꾸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밤에 충분히 주무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낮에 피곤하다고 계속 누워 계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다든지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누워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밤에 못 자는 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허리가 아프지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조금 내가 누워 있지 않아도 되면 앉아라도 좀 계시든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자지 않는다는 걸 갖다 우리 머리에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허리 아파서 누워 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잠을 못 자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누워있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너무 자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이라고 하는 거는 와라 이러면 가요. 가라 이래야지 못이에요. 그래서 너무 잠을 자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잠을 좀 안 자려고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복식호흡 하시다 보면 긴장이 좀 풀리면서 잠을 주무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